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 들어가기 전에 아까 이거 봤던 영양 성분 표시에서 기준치에 대한 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랬고, 기준치에 대한 비율이 제시되지 않는 것이 트랜스 지방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당뇨에도 지금 칸이 비어 있죠. 근데 당뇨는 기준치가 있어요. 당뇨는 100g이 기준치예요. 그래서 100g 기준치가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100g에 대해서 퍼센트 제시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칸이 좀 비어 있어서 의아해 하셔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트랜스 지방에 대한 것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이 없다. 그리고 열량에 대해서도 뭐 퍼센트 나와 있는 건 없으니까 그렇게 두 가지는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 들어갈게요. 자, 탄수화물이라는 것이 가장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대사 공부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탄수화물이죠. 그러니까 탄수화물 대사를 보고 나면은 이제 지방이나 단백질은 거기다 약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용이 조금, 탄수화물이 그래서 내용이 조금 많아요. 탄수화물의 특성과 분류, 소화 및 흡수와 운반, 대사, 체내 기능, 그리고 식이섬유의 체내 기능, 일반적인 탄수화물과 체내 기능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좀 별도로 보도록 하고요. 섭취와 건강이라고 해서 6가지 챕터로 나누어져 있어요. 6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제일 먼저 탄수화물의 특성과 분류에서 보시면, 탄수화물 특성 보기 전에 여러분 참고 자료 보시면은 탄수화물 식품이 중요한 이유가 나와요. 중요한 이유, 뭐 세계적으로 많이 생산돼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생산비가 적게 들어 저렴하고 오랜 기간 저장이 가능하다. 요거 특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 특성 먼저 들어가서 보면은,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 구조적인 부분은 식품학에 가서 좀 자세하게 볼 거고요.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비율이 1대 2대 1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단당류일 때만 1대 2대 1의 비율이 딱 맞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포도당 그러면은 탄소가 6개, 수소가 12개, 산소가 6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대 2대 1의 비율이 맞습니다만, 이제 얘네들이 결합을 하기 시작하죠. 뭐 2당류, 3당류 결합을 하면서 뭐가 빠져요? 결합할 때마다 수소가 하나씩 빠져요. 그래서 뭐 2당류다 해서 포도당 2개가 만나서 결합을 한다 하면은, 예를 들어 결합을 하면은 이게 메가당이죠. 2개가 만나서 메가당이 되는데, 이때 물 분자가 하나 빠진단 말이죠. 그래서 탄소가 12개고 수소가 원래 24개지만 여기 수소 2개 빠져요. 그래서 22개죠. 그리고 산소가 12개지만 하나 빠져요. 11개예요. 그래서 1대 2대 1의 비율이 안 맞아져요. 그래서 이거를 구조식으로 쓸 때는 CAM, 그리고 요거는 H2, 이거 수소죠. 수소. H2O 해놓고 N개로 해요. 그러니까 수소 2개 빠지고 산소 1개 빠지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요거 비율은 2대 1로, 요 아이는 2대 1로 비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요건 요렇게 따로 빼서 쓰죠. 그래서 1대 2대 1의 비율이 맞는 거는 단당류뿐이고, 결합을 해서 물 분자가 하나씩 빠지면서 1대 2대 1의 비율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랑 숫자가 달라요. 탄수화물 구조 안에 물 분자가 있다? 아니죠. 물 분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소랑 산소의 비율이 2대 1이란 얘기예요. 수소하고 산소의 비율이. 그래서 뭐 이렇게도 쓰고, 아니면은 이렇게 풀러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자, 식물에는 뭐 당, 녹말, 섬유소 형태, 그리고 동물한테, 사람한테 있는 탄수화물은 이제 저장 형태인 글리코겐이 있고, 혈중에 돌아다니는 포도당 같은 당이 있고요. 그 밖에도 뭐 점성 다당류, 당지질, 당 단백질, 뭐 요런 형태로도 당이 포함은 되어 있어요. 근데 좀 양이 적어서 그거는 뭐 별로 많이 강조하지는 않고. 자, 탄수화물 분류 넘어가면은 이제 단당류, 이당류, 그 다음에 올리고당류, 뭐 이렇게 다당류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단당류는 그냥 한 개죠. 당이 하나인 형태, 포도당, 갈락토스, 과당, 뭐 리보스, 데옥시리보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각각의
특징이 좀 화학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 있어서 뭐 D형, 뭐 이성질제 고리형 구조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우리 식품학 가서 공부하는 걸로 할게요. 자, 포도당에서 보시면은 포도당은 육탄당, 알도스, 케토스 이런 것도 식품학에 가서 하는 걸로. 그래서 알데히드가 있으면 알도스고 CHO, 이렇게 케톤기가 있으면 케토스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케토스는 그냥 과당 하나다 뭐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해도 될 만큼 대부분이 알도스예요. 자, 포도당은 혈중에 약 0.1% 들어있고 가장 기본적인 인체의 에너지원이고 뇌, 적혈구 얘네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 포도당이죠. 이거 이외에도 뭐 신경이라거나 그다음에 망막, 눈에, 각막, 수정체 이렇게 산소가 충분히 잘 공급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는 주로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돼요. 그리고 신장, 수질 이런 데서도 포도당이 주요 에너지원이죠. 특히나 이 적혈구 같은 것은 적혈구는 포도당 이외의 다른 뭐 지방이나 단백질이나 케톤체라거나 이런 것들을 에너지원으로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뭐가 없다? 미토콘드리아가 없죠. 적혈구는 미토콘드리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오로지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쓰죠. 뇌 같은 경우에도 포도당이 주로 에너지원이지만 포도당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케톤체도 끌어다 써요. 뇌도 나중에는 케톤체를 쓰면서 포도당을 적혈구한테 양보하는 거죠. 자, 그리고 체내에서 일부 아미노산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어떤 아미노산일까요? 뭐 대표적으로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과정을 거쳐서 피루부산이 되고 이 피루부산에다가 아미노기 얹으면 뭐가 돼요? 알라닌이 되죠. 그러니까 알라닌 같은 이런 아미노산으로 전환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섭취한 포도당이 충분하다. 일단 에너지원으로 써요. 그래도 남아요? 그럼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하죠. 그래도 남아요? 지방으로 저장하죠. 글리코겐은 저장할 수 있는 양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지방처럼 무궁무진하게 저장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을 하게 돼요. 자, 과당은 보시면은 얘는 뭐 과일즙, 벌꿀에 들어있고 이눌린의 구성 성분이고 우리 이눌린이라는 거는 돼지 감자 뭐 흔히 뭐 뚱딴지라고도 얘기하는 거 보셨나요? 돼지 감자에 들어있는 게 이눌린이에요. 그래서 이 이눌린은 어떻게 생긴 아이인가요? 포도당이 있고요. 앞에 포도당 하나 딱 있고요. 뒤에 전부 다 과당이에요. 과당으로 쫙 연결된 다당류가 이눌린이죠. 그래서 이눌린의 구성 성분이고 과당이 특성이 굉장히 많아요. 뭐 용해도도 가장 높고 단맛도 가장 강하고 보통 용해도와 감미도는 어떻다? 용해도와 감미도는 비례해요. 그러니까 단맛이 강한 애가 물에도 잘 녹아요. 감미도가 가장 높은 게 천연의 당 중에서 가장 단맛이 강한 게 과당이죠. 과당이 물에도 제일 잘 녹아요. 그래서 과당의 특징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식품학 가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요. 이 과당도 대사는 주로 어디서? 간에서 대사가 되고 포도당 대사 과정 중간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갈락토우즈는 유즙에 들어있죠. 유리 상태로 없어요. 갈락토우즈는 유리 상태로 존재하지 않아요. 어딘가에 결합이 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갈락토우즈고 동물 체내의 단백질, 당 지질의 구성 성분이에요. 그래서 당 지질을 우리가 뒤에 가서 지질에서 보겠지만 당 지질 그러면 뭐 세레브로시드, 사이드 시드 그러죠. 세레브로사이드, 그 다음에 강글리오사이드라고 하는 게 당 지질인데 이때의 당이 얘가 뇌의 당 지질은 당이 주로 뭐냐 하면 갈락토스예요. 갈락토스. 그래서 뇌, 신경 이런 데 들어있는 당지질을 구성하는 당은 주로 갈락토스다. 그래서 뇌 조직의 중요한 구성 성분으로 알려진 게 갈락토스죠. 뇌 발달에 중요하다. 특히나 뇌는 보통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조직이 뇌죠.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뇌 발달에 되게 중요한 것이 갈락토스라고 하는 당류죠.
그리고 해조류와 갈락탄이 해조류에 갈락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갈락탄 그러면 갈락토우즈로 구성된 다당류가 갈락탄이죠. 만난 그러면 만노우즈로 구성된 다당류가 만난이고요. 그래서 갈락탄 그러면 갈락토우즈의 다당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뭐 한천이나 이런 거. 한천은 우리 홍조류로 만들죠. 우뭇가사리. 거기에도 갈락탄이 많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리보스, 데옥시리보스, 탄소가 5개인 5탄당이에요. 얘네들은. 리보스는 핵산이나 여러 가지 조효소, 우리 공부하면서 대사 과정에서 NAD, FAD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아이들의 구성 성분이 리보스예요. 그리고 ATP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 데옥시리보스는 DNA의 구성 성분이고 그래서 뉴클레오티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뉴클레오티드. 이 뉴클레오티드들이 모여서 이루는 것이 중합체인 것이 DNA나 RNA 같은 거죠. 핵산이라고 하는 거. 이 뉴클레오티드 형태인 것이 뭐 ATP라거나 아니면은 뭐 NAD라거나 아니면은 FAD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뉴클레오티드예요. 그리고 뉴클레오티드가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게 결합이 쫙 되어 있는 게 DNA나 RNA인 거죠. 뉴클레오티드 어떻게 생겼어요? 당이 있고요. 여기에 염기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인산이 붙어 있어요. 보편적으로 인산. 그래서 여기 염기가 뭐 아데닌, 구아닌, 뭐 시토신, 티민, 우라실 뭐 이런 염기. 그래서 염기라고 해서 약간 그 뭐 산 염기할 때 그 염기 개념이기는 한데 뭐 실제적으로 신체의 그 pH에서 수소이온을 받거나 하는 염기의 기능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구조상으로 염기성을 띨 수 있어서 염기라고 이름을 붙인 아이들이죠. 이런 애들. 여기 염기가 붙어 있는데 이때의 당이 보통 리보스예요. 그래서 ATP라고 하는 아이도 리보스에 아데닌이 붙어 있고 옆에 인산기가 트리 3개가 붙어 있는 게 ATP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뉴클레오티드라고 하는 거예요. 당, 염기, 인산. 그래서 이 당을 구성하는 것이 리보스. DNA 같은 경우에는 데옥시리보스. 우리 DE 하면 뭐예요? DE 없어요. 없다. 옥시. 뭐가? 산소가 없다는 얘기죠. 산소가 하나 없어진 리보스가 데옥시리보스예요. 보시면은 여기 산소가 하나 사라진 거, 요게 데옥시리보스죠. 그래서 이 데옥시리보스가 구성 성분인 것이 이제 DNA고, 그래서 이런 뉴클레오티드나 아니면 핵산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 되는 것이 리보스라고 하는 아이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당류 하면은 뭐 요 정도가 주로 우리 영양학에서는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탄당 중에서 만노우스라고 하는 아이 있죠? 만노우스. 얘도 참고로 6탄당이에요. 얘도 6탄당이고요. 만노우스 하면은 만난의 구성 성분이죠. 글루코만난. 글루코만난의 구성 성분. 글루코만난은 뭘까요? 글루코즈, 포도당이랑 만노우즈랑 포도당이랑 만노우즈로 구성된 게 글루코만난이에요. 얘가 어디 들어있어요? 곤약에 들어있는 거죠. 곤약에 들어있는 성분, 글루코만난. 그래서 체내에도 이 만노우즈가 있기는 한데 주로 단백질과 결합된 형태로 되게 소량 체내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영양학적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당알코올. 당알코올이라는 게 있어요. 당알코올은 얘는 우리 단당류는 알데히드나 아니면은 케톤을 가지고 있어요. 알데히드 갖고 있으면 알도스, 케톤 갖고 있으면 케토스, 요런 알데히드나 케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알데히드나 케톤이 환원이 된 거예요. 환원이 돼서 뭘로 바뀐 거? CH2OH로 둘 다 바뀌어버린 것이 당알코올이죠. 그래서 포도당의 경우에도 이 1번 탄소가 알데히드가 아니라 CH2OH 형태로 당알코올 된 것을 우리가 솔비톨이라고 하는 당알코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당알코올은 특징이 구강 내 박테리아가 이용을 한다 못한다? 못해요.
의해 대사가 되지 않아요. 대사되지 않음. 그래서 단맛을 느낄 수는 있는데 충치가 유발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충치 유발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당알코올은 흡수 속도가 되게 느려요. 소장에서 느리게 흡수가 돼요. 느리게 흡수가 되는 것이 당알코올. 그러다 보니까 혈당 상승하고도 별로 관련이 없고요. 느리게 흡수가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건 단점일 수 있어요. 장에 있는데 당알코올이 막 있는데 흡수가 많이 안 돼요. 근데 얘네들은 수용성이다 보니까 삼투압을 높일 수 있는 문제가 좀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당알코올이 포함된 식품에는 문구 하나 쓰게 되어 있죠. 과량 섭취하면 뭐가 유발돼요? 설사가 유발된다라는 문구를 쓰게 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소화상에서 느리게 흡수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뭐 인슐린 분비를 유도한다거나 뭐 이런 문제를 이런 대사적인 기능은 없죠. 인슐린 분비 유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게 어찌 보면은 장점일 수도 있는데 과량 섭취했을 경우에 설사를 유발한다라는 거는 뭐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당알코올이라고 하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당류 있어요. 이당류. 자, 두 개의 단당류가 글리코시드 결합. 글리코시드 결합이라는 것은 당이 하는 결합을 그냥 글리코시드 결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과 당 아니면 당과 비당 사이의 어떤 결합. 당이 들어가면서 하는 결합, 당이 하는 결합. 그거를 글리코시드 결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과 당이 결합할 수도 있고 당과 비당이 결합할 수도 있고 이러면서 이 결합을 하면서 물이 하나씩 빠져요. 이때 이런 결합을 우리는 글리코시드 결합이라고 하고 당인과 비당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뭐라 그래요? 배당체라고 하죠. 배당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결합이 글리코시드 결합이에요. 그래서 이당류는 두 개의 당이 결합이 되어 있는 거. 그래서 결합 양상도 이거는 뭐 또 식품학 가서 나오겠죠. 메가당, 유당, 서당 보통 이당류 요 세 가지 얘기하는데 메가당은 포도당 두 개가 알파1사 결합, 그 다음에 유당은 갈락토즈와 포도당이 베타1사 결합, 서당은 알파 1, 2 결합이라고도 하는데 서당은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을 하는데 얘가 알파 포도당이에요. 얘가 베타 과당이고. 그래서 얘 1번이랑 이 아이 2번이랑이 결합이 되는 것이 서당이죠. 자, 다시 메가당은 알파1사 결합, 포도당 두 개가. 유당은 갈락토즈와 포도당이 베타1사 결합. 서당은 포도당과 과당이 알파 1, 2 결합, 뭐 알파 1, 베타 2 이렇게도 쓰고요.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이 세 개의 이당류 중에서 좀 다른 게 하나 있죠. 세 개의 이당류 중에서 좀 다르다 싶은 아이는 이 유당이에요. 얘가 뭐가 다르냐면 베타 결합이죠. 다른 애들은 알파예요. 알파인데 얘는 베타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갈락토즈가 베타 갈락토즈죠. 우리 체내는 이 베타 결합을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베타 결합을 잘 못 잘라요. 셀룰로즈 얘는 포도당과 포도당이 베타1사 결합하고 있어요. 못 잘라요. 그러니까 체내는 베타 결합을 잘 못 자르기 때문에 이 유당을 분해하는 걸 조금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유당을 많이 먹으면 설사가 나는 이유가, 그리고 유당불내증이라고 하는 증상이 흔한 이유 자체가 베타 결합은 잘 못 자른다. 그래서 유당은 베타 결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자, 메가당은 전분을 가수분해해서 생성이 되는데 보통 엿기름은 뭔가요? 뭐 싹 낸 게 엿기름이에요? 보리 싹 낸 게 엿기름이죠. 보리싹. 그래서 보리가 싹을 틔우면서 효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전분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 그래서 가지고 있던 전분이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 엿기름 안에 메가당이 존재하는 거죠. 엿기름을 이용해서 우리는 식혜나 뭐 이런 거 만들고요. 맥주도 엿기름을, 그러니까 보리싹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도 메가당이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유당은 동물 유즙에 함유되어 있고, 유당 디귿번 보시면 뇌신경 조직 발달에 중요하다. 유당이 뇌신경 조직 발달에 왜 중요하게요?
유당 안에 갈락토스가 있어서 아까 갈락토스가 당지질 형태로 뇌 구성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갈락토스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갈락토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뇌신경 조직 발달에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장내 유익한 세균인 유산균 발육을 촉진시켜주고 칼슘의 흡수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유당이 젖산균, 유산균, 젖산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장에 있는 젖산균을 뭐 비피도박테리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젖산균에 의해서 얘가 유산, 다시 말해 젖산이 돼요. 젖산. 자, 산이 생기면 좋은 점. 장에 산이 생기면 pH가 낮아져요. 산성이 되는 거죠. 이런 산성 환경에서 못 사는 애들, 유해균들이 증식을 못 해요. 그래서 장이 깨끗해진다, 뭐 정장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유산이 생겨서 pH가 낮아지다 보니까 산성에서 용해도가 증가하는 칼슘과 같은 무기질의 흡수는 증가해요. 나중에 우리 무기질에서 공부하겠지만 칼슘은 산성일 때 용해도가 증가한다. 얘가 용해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불용성이면 침전을 해버리죠. 물에 녹아져 있지 않고 그냥 덩어리가 져서 침전을 해버리면 그거 우리 흡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용해도가 증가하는 이런 산성 환경에서는 흡수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칼슘은 칼슘의 흡수를 증가시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자체가 이 유산에 의해서 pH가 낮아지는 산성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칼슘의 흡수도 촉진하는 기능을 유당이 해요. 그 다음에 서당의 경우에는 뭐 당뇨, 감미도, 비교시 표준 물질이다. 이런 건 아무래도 식품학 가서 많이 나오겠죠. 이 서당은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인데 서당, 설탕, 슈크로즈라고 하는 아이는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자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효소를 가지고 자른다. 어떤 효소? 슈크라제. 벌이 가지고 있는, 날아다니는 벌이 가지고 있는 이 슈크라제를 뭐라 그래요? 인벌타제라고 하죠. 이런 효소에 의해서 똑 잘라질 수 있고 이거를 자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산에 의해서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에 의해서 이거 잘라진다. 이거 작년 영양교사 시험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이 되죠. 그래서 이 산에 의해서도 분해가 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분해가 되면은 포도당 1개, 과당 1개 이렇게 혼합된 상태로 개별적으로 혼합된 상태로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전화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화당. 자, 그래서 전화당이 그 밑에 설명에 나와 있어요. 산이나 효소로 가수분해돼서 생성된 포도당과 과당의 1:1 혼합물. 서당보다 더 달아요. 왜 더 달까요? 천연의 가장 단맛이 강하다라고 하는 과당이 유리 상태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단맛은 더 증가해요. 용해도는 어떨까요? 용해도도 더 증가하겠죠. 자, 그 다음에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올리고당은 3개 내지 10개의 단당류가 글리코시드 결합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올리고당이에요. 식품에 함유된 올리고당은 구성 단당류 결합 방식이나 소화효소에 의해서 결합 방식이 소화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식품에 들어있는 당이 3개 내지 10개짜리인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체내에 있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식이섬유하고 되게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올리고당이죠. 에너지 생성은 못하고 그 다음에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올리고당도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은 가스와 뭐가 나와요? 부산물이 나와요. 가스와 부산물이 나온다. 이 가스는 뭐 이산화탄소나 뭐 이런 가스, 그다음에 부산물로 나오는 아이가 유기산이죠. 유기산. 약간 길이 짧은 유기산. 그래서 짧은 사슬의 지방산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유기산이 생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수용성 식이섬유에서처럼 이렇게 생산된 유기산, 아주 짧은 거, 뭐 이런 거. 이거 뭐죠? 초산. 그 다음에 3개짜리 있죠. 이런 거. 프로피온산. 4개짜리.
부티르산 뭐 이런 게 생성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장에서 흡수가 돼서 에너지를 조금만 낼 수 있어요. 올리고당도. 자, 종류에는 라피노스, 스타키오스 같은 것들이 있고요. 라피노스는 당이 3개죠. 3당류, 스타키오스는 당이 4개예요. 4당류. 주로 콩에 들어있어서 콩을 많이 먹은 다음에 속이 되게 불편해지는 거. 그것이 요 라피노스나 스타키오스 때문이라고 하죠. 그리고 올리고당의 기능성 있어요. 장 건강에 유익하다. 뭐 혈당이나 혈전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올리고당도 장에 있는 젖산균 비피도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가 된다 그랬어요. 분해가 되면은 가스도 생기지만 여러 가지 유기산이 생긴다. 아까 얘기했죠. 유기산이 생겨요. 이 유기산이 생기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은 pH가 아까 유당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pH가 감소하죠. 산성이 된단 말이에요. 산성이 되니까 장 내 유해균들, 몸에 별로 반갑지 않은 아이들의 증식이 억제가 되죠. 그래서 장이 깨끗해진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이거를 장 면역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pH가 산성이 되니까 아까 어떤 효과가 있다 그랬나요? 칼슘과 같은 무기질, 일부 칼슘 등의 칼슘이나 뭐 철이나 뭐 이런 애들, 이런 무기질의 흡수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칼슘만 일단은 칼슘의 흡수가 증가한다. 이런 효과가 있고요. 이 유기산의 기능 중에 또 뭐가 있나 하면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해요. 그래서 장에서 유기산 만드는 애들이 장을 자극해서 연동 운동을 촉진하기 때문에 변비나 이런 배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배변 활동이 증가한다, 배변 활동이 촉진된다라는 말 있죠. 그래서 장 건강에 유익하다. 비피더스균의 영양원으로 증식을 자극한다. 비피더스균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이게 이제 얘가 증식이 된다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비피도박테리아를 증식시키고 뭐 활성화시키고 이 아이의 뭐 먹이가 된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먹이가 된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그래서 장내 유익균의 증식 억제해서 장내 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배변 활동 활성화로 변비 방지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요 내용은 뭐 여러 책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어떤 영양학 책에 나와요. 혈당이나 혈전 콜레스테롤 수준을 낮춰준다.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이것도 참고로 보세요. 기능성 올리고당, 프락토 올리고당, 이소말토 올리고당, 갈락토 올리고당 뭐 말 그대로예요. 프락토 올리고당 그러면은 과당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당이 보통 포도당에다가 과당 결합된 거, 이거 설탕이죠. 설탕, 서당. 여기에 뒤에 과당이 몇 개 더 붙어 있는 거, 이게 프락토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소말토 그러면은 포도당이 어떻게 결합된 거? 알파 16 결합한 게 이소말토 올리고당이죠. 그러니까 알파 16 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그래서 뭐 전분 같은 거에다가 효소를 집어넣어서 일사결합을 전부 다 16결합으로 바꾸는 그런 형태가 이소말토 올리고당이에요. 그리고 갈락토 올리고당은 갈락토오즈가 들어있는 거죠. 갈락토오즈 잔기로 이루어진 올리고당, 이게 갈락토 올리고당이죠. 그래서 식품 자체에는 이런 올리고당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뭐 인위적으로 이렇게 가공해가지고 올리고당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향이 좀 있죠. 그 다음에 모유에도 올리고당이 있어요. 모유에 100여 종의 올리고당이 들어있는데 이 100여 종의 올리고당이 영아의 배변을 돕고, 아까 올리고당이 배변을 돕는다, 배변 활동을
활성화시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소장에서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균의 증식을 억제해요. 근데 교재에 나온 대로 썼어요. 어떤 교재? 병원균과 결합함으로써 면역체계 일부로 작용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균과 결합을 한다. 이렇게도 어떤 책에 나와 있어서 적어보긴 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모유에 있는 올리고당이 아기한테는 어떤 면역체계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다당류 넘어가면은 10개에서 수천 개의 단당류로 이루어졌다. 소화가 되나 안 되나 가지고 나눌 수 있고, 구성하는 단당류가 한 개냐 여러 개냐 가지고도 나눌 수 있고요. 자, 전분은 보시면은 전분. 전분은 포도당 중합체죠. 그러니까 전분이 식물에 있는 게 전분인데, 식물에서 이 전분의 기능은 그냥 저장, 이 당을 저장하고 있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전분은. 그리고 아밀로즈, 아밀로펙틴, 찰전분, 매전분에서 아밀로즈, 아밀로펙틴 비율, 요거 되게 많이 나왔던 거니까 잘 아실 거예요. 전분에 가지가 많을수록 소화효소 작용이 용이하므로 아밀로펙틴이 혈당을 더 빠르게 상승시킨다. 아밀로즈는 그냥 알파1사, 아밀로펙틴 가지친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아밀로펙틴의 경우에는 아밀로펙틴은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아밀로스는 그냥 단순하게 가지 없이 단순한 구조죠. 어떤 게 더 빨리 소화가 되나 하면 얘가 소화 속도가 빨라요. 소화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혈당을 빠르게 올려요. 혈당 상승이 빠르다. 누구에 비해서? 아밀로스에 비해서 소화가 빠르고 혈당 상승이 빨라요. 이것도 뭐 혹시라도 이유를 쓰세요 라고 나오면 거기 리을에 있는 전분에 가지가 많을수록 소화효소 작용이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면 아밀로스는 치밀한 구조. 자, 우리 쓰는 연습하기로 했으니까 아밀로스는 치밀한 구조로 용해도가 낮은 데 비해 아밀로펙틴은 구조적 특징으로 치밀하지 않아 소화효소가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있기 때문에 혈당 상승이 빠르다, 소화 속도가 빠르다. 요거에 대한 이유예요. 구조적인 문제죠.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아밀로스의 경우에는 알파1사 결합으로 쭉 연결되어 있어요. 아밀로스가. 얘는 좀 단순한 구조죠. 근데 약간 심심하니까 이렇게 꼬여 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그 나선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밀로즈예요. 근데 일단은 직선이에요. 직선이다 보니까 자, 요거를 아밀로즈와 아밀로펙틴 섞여 있는 상태로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밀로스 따로, 아밀로펙틴 따로 보세요. 그러니까 아밀로스만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겼으나 직선인 아이들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차곡차곡 모여서 수소 결합에 의해서 빼곡히 만들 수가 있어요. 빼곡하게 어떤 구조 형성이 가능하죠. 그래서 치밀한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물이 들어가고 얘네 소화효소가 들어가서 작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나 아밀로펙틴의 경우에는 가지가 있단 말이죠.
아밀로펙틴은 이렇게 가지가 쳐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가지가 쳐져 있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빽빽한 구조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공간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의 침투도 빠르고 그리고 소화효소도 빠르게 작용할 수 있어서 그만큼 혈당 상승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매전분과 찰전분을 비교를 해보면 어떤 게 혈당 지수, GI가 높아요? 찰전분이 높아요. 인절미하고 백설기하고 먹으면 어떤 게 또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냐면 인절미가 빠르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또 이런 이유 자체는 구조 때문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구조 때문이다. 근데 아밀로스의 경우에는 치밀한 구조 형성이 가능하다. 아밀로펙틴은 치밀한 구조 형성을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가지 때문에. 이 구조적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가지죠. 가지 때문에 치밀하게 어떤 구조를 만들 수 없어서 수분이나 소화효소의 침투가 좀 더 빠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글리코겐은 디글루코즈의 중합체예요. 글리코겐의 경우에는 구조가 누구랑 비슷해요? 아밀로펙틴과 구조가 되게 비슷하죠. 근데 이 아밀로펙틴의 경우를 비교했을 때 나무라고 한다면 글리코겐은 덤불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글리코겐이 가지가 많고 길이가 짧아요. 길이가 짧다. 그래서 이렇게 짤막짤막한 이런 분지들이 많으면서 가지가 되게 많은 게 글리코겐. 멀리서 보면은 공처럼 둥근 구상을 만들 수 있는 게 글리코겐이죠. 아밀로펙틴과 글리코겐은 구조 결합 양상은 동일하지만 얘가 훨씬 더 가지가 많고 끄트머리가 짤막짤막해요. 글리코겐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글리코겐의 특징 동그라미 니은에 보시면은 체내에서 간이랑 근육에 들어있죠. 간과 근육에. 양으로 보면은 근육이 많아요. 근데 퍼센트로 보면 간에 많죠. 그러니까 간보다는 우리 몸에 아무래도 근육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장되는 양은 근육에 더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또 합해 보면은 대략 한 350에서 400g 정도의 글리코겐을 우리는 저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한계죠.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저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남아도는 포도당은 결과적으로 지방으로 저장이 될 수밖에 없죠. 무궁무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지방의 형태로 저장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아밀로펙틴과 구조가 디귿에 유사하나 가지가 훨씬 많고 짧다. 비환원 말단이 많아서 에너지가 필요할 때 빠르게 포도당으로 분해될 수 있는 구조라고 되어 있어요. 글리코겐은 저장하고 있다가 포도당이 부족할 때 분해해서 포도당을 사용하기 위해 저장하고 있는 게 글리코겐이죠. 글리코겐을 분해하는 효소, 가인산 분해 효소예요. 분해 효소고요. 이 글리코겐 가인산 분해 효소는 비환원성 말단부터 분해를 한단 말이죠. 분해를 해요. 그럼 비환원성 말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빠르게 분해할 수 있다. 그래서 가지가 많다라는 것이 굉장한 장점이에요. 빠른 속도로 쫙 분해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럼 비환원성 말단은 뭔가요? 이거를 얘기하자면 조금 복잡한데 일단은 포도당을 고리 모양으로 그렸을 때 여기가 1번이에요.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3번, 4번, 5번, 그 다음에 여기 6번이 있죠. OH 막 달려있고 이 1번 탄소 여기가 환원성이 있는 데가 1번 탄소예요. 환원성이. 여기가 비환원당이란 말이죠. 여기가. 그래서 뭐 알파 1사 결합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4번 탄소. 그래서 알파 1사 결합으로 쫙 연결이 되다가 16 결합으로 가지를 치게 되면은 이 6번에 예를 들어서 이 6번 탄소의 포도당에 1번이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1번이 가서 결합을 하는 거예요. 좀 거꾸로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6번 탄소랑 1번 탄소랑 6번 탄소랑 1번 탄소가 16결합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가 4번이에요. 쭉 가다 보면 끝이 4번으로 끝나죠. 여기가 환원성이 있는 거고 여기가 비환원성 말단이에요. 4번 쪽이 비환원성 말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가 1번이라서 여기가 환원성 말단인데 이렇게 가지치고 올라가면 끝이 4번이 되는 거죠. 1번 탄소랑 또 4번 탄소가 결합을 할 거고 그럼 여기가 4번으로 끝나고 그러니까 여기가 비환원 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를 치면 칠수록 비환원성의 말단이 되게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많아지니까 여기서부터 잘라 들어가기가 굉장히 용이해요. 그래서 이 비환원성 말단이라는 말을 좀 알아두시고 우리 환원성, 비환원성 뭐 이런 것들은 식품학에 가서 조금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4번 탄소 쪽이 비환원성 말단이야 라는 걸 알아두시고 가지를 많이 치면 칠수록 이 4번 탄소 끄트머리가 많아지니까 거기서부터 막 잘라 들어오기가 되게 용이한 거죠. 그래서 빠른 속도로 얘를 포도당으로 잘라서 혈중으로 내보내서 지금 포도당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혈당을 잽싸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기에 적절한 구조가 글리코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간의 글리코겐은 혈당을 조절해요. 근육의 글리코겐은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식이섬유는 분해가 안 되는 고분자 화합물이고요. 식물의 형태 유지. 아까 전부는 저장 형태라 그랬죠. 식이섬유는 보통 그 식물의 구조, 형태, 틀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탄수화물이에요. 자, 그래서 식이섬유는 용해성에 따라 불용성과 수용성으로 나눠요. 불용성은 셀룰로즈, 헤미셀룰로즈, 그 다음에 리그닌이라고 하죠. 리그닌도 하나 적어주세요. 리그닌도 불용성 식이섬유. 수용성 식이섬유는 펙틴이 대표적이에요. 검 같은 것도 있고 해조 다당류가 있고 셀룰로즈 중에서 일부는 수용성이죠. 자, 그 다음에 셀룰로스 있어요. 그래서 이 수용성과 불용성은 특징도 다르고 그 다음에 체내에서의 이거 그림 다시 살짝만 앞으로 갈게요. 글리코겐 여기 비환원성 말단 되게 많죠. 가지 많이 쳐서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잘라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식이섬유에서는 불용성이랑 수용성을 용해도에 따라 나눠요. 불용성, 수용성. 자, 불용성은 물이랑 안 친해요. 그러니까 물을 빨아들이지도 않고 뭐 물을 먹고 물을 빨아들여서 얘가 팽창이 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 수용성은 물을 보통 빨아들여요. 그래서 물을 빨아들이면서 지가 팽창이 되면서 그러니까 수용성이라 그래서 물에서 완전히 녹아가지고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물을 빨아들여서 보통 겔을 형성하는 것이 특징이죠. 겔 형성. 그래서 물을 빨아들여서 약간 팽창이 되는 그런 애들이 좀 많아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그래서 뭐 비교할 때 우리가 당근 있죠. 당근에 뭐가 많으냐면 리그닌 같은 거, 셀룰로즈 같은 거 많아요. 이 당근을 물에 담궜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근데 귀리라고 하는 거, 귀리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아요. 귀리는 물에 담그면 물을 빨아들여요. 빨아들여서 약간 풀처럼 변해요. 풀처럼. 그게 수용성 식이섬유의 특징인 거죠. 체내 기능도 좀 달라요. 불용성은 물과 안 친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장에 있는 뭐 균이나 박테리아나 이런 애들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가요. 그대로 내려가면서 이 대변의 양을 증가시켜서 장에 내용물이 많으면 아무래도 장에 자극을 많이 받죠. 연동운동 촉진시켜서 배변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불용성이고 수용성은 기능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얘는 뭐 균에 의해서 장에 있는 뭐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그러면서 유기산들이 생기고 그거를 흡수하게 되면은 장에 있는 결장세포들이 또 에너지원으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얘는 얘도 약간의 에너지가 나오는 아이고요. 그 다음에 이 겔을 만든다 그랬죠. 이 겔을 만들어서 빵빵해지니까 위에서
빨리 내려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위에 오래 머무르면서 포만감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이 빨리 안 내려가니까 혈당 같은 거 빡 올리는 거 막아줄 수도 있고, 이 계란에다가 영양소를 가둬요. 그래서 영양소가 흡수되는 걸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방이라거나 콜레스테롤이라거나 당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갇히면은 아무래도 흡수가 많이 안 되니까 만성 어떤 퇴행성 질환 같은 것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내려가면서 계란에다 담즙도 가두죠. 담즙이 갇히면 담즙이 그냥 배설이 되고, 이 담즙은 전구체가 콜레스테롤이에요. 콜레스테롤의 이용을 그만큼 높일 수 있고 혈중에 쌓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용성 식이섬유는 기능이 되게 많아요. 이것도 식이섬유의 기능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셀룰로즈, 포도당으로 구성됐고 베타 결합이라 못 잘라요. 근데 이제 불용성 식이섬유로서의 기능은 있죠. 연동운동 촉진하고 대변 배설 촉진하고, 그 다음에 초식성 반추동물은 위에 있는 미생물이 이 셀룰로즈를 분해하는 효소를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죠. 헤미셀룰로즈는 헤미셀룰로즈랑 둘 다 세포벽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인데, 헤미가 절반이란 뜻이죠. 처음에 셀룰로즈의 반인 줄 알았는데 반보다 더 작아요. 그래서 이 헤미셀룰로즈는 분자량이 훨씬 더 작고요. 셀룰로즈에 비해서 여러 가지 당으로 구성이 된 복합다당류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팩틴은 결착물질, 팩틴은 시멘트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수용성 식이섬유로서 이 세포벽과 세포벽 사이에 존재하면서 세포들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팩틴이에요. 결착물질. 그래서 갈락토론산, 그리고 갈락토론산으로 구성이 된 복합다당류고요. 갈락토론산이 전체의 한 80% 정도 되니까 얘가 이제 대표적인 구성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당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복합다당류에 해당이 돼요. 과일이나 해조류에 많고요. 물을 흡수해서 팽창해서 겔을 만들 수 있고요. 점성도 좀 생기다 보니까 이게 또 음식물이 잘 안 내려가, 훅 안 내려가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해줘요. 만복감도 주고. 수용성 식이섬유도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뭐 포도당 흡수 지연, 콜레스테롤 저하 기능 같은 것들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가서 기능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이 탄수화물 소화와 흡수 운반 나오죠.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이따가 하도록 할게요.